네, 10시가 돼서 시작할게요. 오늘 자연스럽게 글쓰기 글은 두 분 보내주셨고요. 제 거 글까지 해서 오늘은 3개의 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디 보자. 미끄러운 빙판길. 네, 겨울이라 자꾸 제가 이런 주제가 생각이 나는데 어떠세요? 미끄러운 빙판길 하면은 그 미끄러운 추억들 이렇게 생각나실 텐데 일단 지금까지 온 것들 제가 읽어드리고요. 혹시 중간에 추가된 글 있으면 그것까지 추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 보내주신 한승희 작가님, 김영신 작가님 글입니다. 자, 먼저 한승희 작가님 글부터 읽어볼게요. 날씨가 춥다고 하면 출근길이 걱정된다. 출퇴근을 걸어서 하려고 마음먹었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가을은 참 좋았다. 가는 길에 구청에서 가꾼 꽃길을 걸으며 눈이 즐겁고 마음도 즐거웠다. 살랑이는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절로 기쁨을 주곤 했다. 이 길을 걷고 걸으며 드는 생각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다. 그러나 겨울이 오고야 말았다. 그것도 추운 날씨 속에 눈과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그냥 눈이 녹은 걸 확인하고 걷기 시작했다. 가을에서 겨울로 변하면서 점차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겨울이 되니 갑옷 때문에 몸이 무거웠다. 점차 출근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20분 거리가 40분이 걸렸다. 조심조심 식은땀이 나면서 빙판길이 무서워졌다. 발이 조금씩 미끌거려서 거북이보다 더 느리게 걸었다. 하지만 아플싸 하는 사이에 나는 미끄러운 빙판길에 순식간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하게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폭신한 침대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순간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다. 롱패딩의 공기층이 두꺼워 나는 구름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놀람에서 안도감으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넘어진 나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무색하게 한참 빙판길에 앉아있다가 갑옷의 무게 때문에 버둥대며 일어나는 내 모습이 우스워서 또 웃음이 터졌다. 네, 우리들이 겪을 만한 이런 일들이죠. 저도 최근에 저도 이제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다니다 보니까 남자 구두들은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거의 그래서 정말 많이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넘어질 뻔한 적도 많고, 그러니까 눈만 오면 좀 아찔한데 그럼에도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쫙 적어 주셨어요. 자, 코멘트 조금 같이 드리면서 할게요. 오늘 두 분 적어 주셨으니까 좀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짧은 문장으로 뚝뚝뚝 써주셔서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고 상황 파악이 팍팍팍 되죠. 짧은 문장의 장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또 추운 날씨고 이런 짧은 문장 붙으니까 읽으면서 추워져. 나도 추우면서 이 상황에 쉽게 감정이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 뭐 어떤 분이시든 내가 쓴 글은 너무 평범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 글을 방금 읽으면서 어디서 저만의 또 생각을 들었냐면 여기 길 초반에 쭉 가다가 출근길 하는데 가는 길에 구청에서 가꾼 꽃길을 걸으며 요 문장 있잖아요. 이 글 쓰신 한승희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구청의 길이 있는데 독자들도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자기가 생각하는 구청에서 가꾼 꽃길을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다른 환경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쓰는 입장에서는 너무 그냥 밋밋하고 그냥 나의 일상이야. 그냥 평범해. 다른 사람도 그냥 이렇겠지라고 했는데 독자들마다 다 다른 자신의 세상에서 이걸 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워요. 새로운 길이 됩니다. 네, 그래서 평범하고 누구나 겨울에 있을 법한 일이고 또 이렇게 롱패딩 입고 넘어지는 경험이 있을 법한 그런 분들도 각자 다른
느낌으로 이 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세이가 재밌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재밌는 게 바로 이런 에세이 같은 글입니다. 네, 너무 잘 써주셨고 그 넘어진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순간 그리고 그 감정들 아프기보다는 안 아픈데 이러면서 웃었던 이런 느낌까지 잘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김영신 작가님 글 볼게요. 길게 써주셨는데 네, 읽어볼게요. 수아는 대학생활 내내 힘들게 공부했다. 장학금을 타기 위해 열심히 했다. 그리고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방학이면 종일 과외, 카페 알바, 그리고 틈틈이 생기는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리고 졸업반이 되었을 때 그녀의 학점은 탑을 찍었다. 드디어 원하는 회사에 원서를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사실 그녀는 여자가 귀한 공대생이다. 남자들 틈에서 늘 공주 대접을 받았지만 그렇게 얼렁뚱땅 대우받고 싶진 않았다. 수업에 들어오시는 교수님들도 몇 안 되는 여학생들 중 단연 눈에 띄는 수아를 예뻐해 주셨고 학점 또한 잘 나왔다. 물론 그녀의 노력이 크겠지만 후광 효과도 무시할 순 없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 소식을 접하던 날 그녀는 너무나 기뻤다. 펄쩍펄쩍 뛰고 소리 지르고 울다가 웃다가 미친 사람처럼 해댔다. 그래도 그날은 모두 용서될 것 같았다. 입사 후 대학생활처럼 그녀는 또다시 열심히 임했다. 6개월 정도가 지나니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졌다. 이젠 자신감도 붙었다. 그래, 커리어도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가면 되고 이젠 남친을 만들 차례다. 그녀는 친구를 졸라 소개팅을 얻어냈다. 드디어 소개팅 날이 왔다.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 세팅이며 옷을 이것저것 골라서 입고 벗고 해보았다. 평상시보다 화장에도 공을 들였다. 아무래도 바지보다는 치마가 나을 것 같았다. 치마를 선택하니 운동화보다 구두가 나을 것 같았다. 잘 안 신는 신발이라 고민하다가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나갔다. 그날따라 기온이 내려가 약간의 내리막길이 있는 집 앞 골목길이 미끄러운 빙판길로 변해 있었다. 곤란했다. 조심조심 온몸에 힘을 주고 걸었다. 그때 순간 발을 헛디뎌 휘청 넘어진다. 어라, 바닥에 머리며 손이며 다리가 닿지 않았다.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고 등을 받치고 있었다. 순간 정적. 둘은 머쓱했다. 이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수아는 친구가 설명해준 남자를 찾았다. 어라, 이 남자는 아까 네. 드라마 같은 네. 이런 장면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수아가 공부할 때부터 열심히 살고 이렇게 쭉 그 내용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소개팅 날이라는 이벤트까지 만들어서 네, 이벤트 날 일어나는 에피소드까지 잘 써주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요 앞에 이렇게 쭉 써주신 거 있잖아요. 장학금을 타기 위해 공부도 했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던 대학 생활이 만약에 없었고 그냥 갑자기 소개팅을 받으러 갔고 뭐 하다가 이렇게 넘어졌다 이러면 약간 이 느낌이 반감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열심히 살고 자기 관리도 꾸준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던 이 주인공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구세주처럼 누가 도와줬어. 근데 그 사람이 소개팅에 만날 사람이야. 그럼 이제 앞으로 스토리가 조금 더 탄탄해지는 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잘 써주셨습니다. 저도 이 뒤에가 이제 궁금합니다. 본격적인 연애 스토리가 펼쳐질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거 글을 읽어볼게요. 저는 조금 짧아요. 네. 빙판길을 따라 썰매를 타고 미끄러진다. 이곳은 이상한 곳이다. 1년 내내 항상 춥고 얼음이 가득하지만 눈이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투명한 얼음은 가득하지만 하얀 눈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눈 구경을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라 했다. 마을 뒤에 있는 깎아지는 듯한 절벽을 올라가면 하얀 눈을 볼 수도 있다는 전설이 있지만 무사히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얀 토끼를 쫓다가 절벽을 마주했다. 호기심에 그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절벽은 차갑고 단단한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무척이나 미끄러웠다.
떨어질 고비를 수십 번 넘기고서야 겨우 절벽 위에 올라설 수 있었다. 절벽 위의 풍경은 경이로울 정도로 새하얀 설경이었다. 그리고 바닐라 향이 온몸을 휘감으며 달콤한 냄새가 진동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판타지, 판타지 느낌. 어, 네, 이제 저도 빙판길이라고 해서 요 글을 쓰기 전에 다른 글을 썼는데 너무 밋밋해서 그냥 판타지로 좀 써볼까라고 해서 좀 써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저는 이걸 뭘 생각하고 썼을까요? 이게 만약에 제가 이 빙판길하고 뭐 절벽, 여기는 눈이 내린 적이 없는 마을 이런 거를 순수하게 100% 창작했으면 저는 이 글을 못 썼을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쓸 때, 이 판타지 세상을 만들 때 뭐를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어디에 모티브를 두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든 판타지든 어떤 걸 쓸 때 100% 작가가 창작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랄까 일관성도 없고 그렇게 되거든요. 실제 존재하는 어디에 기대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같은 경우도 그냥 작가가 순수히 창작하면 이 인물이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그 소설의 등장 인물을 만들 때도 내 주위에 실제 실존하는 사람을 이 사람의 모티브로 해서 이 사람을 설명해야 쉽거든요. 그래야지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긴 어딜까요? 저는 저는 어디 보고 이걸 생각했을까요? 네, 저는 여기 냉장고 냉동실이에요. 냉동실에 만약에 사람이 산다면 그 냉동실은 추우니까 항상 얼음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눈이 안 내리잖아요. 위에 하얀 설경은 뭘까요? 그렇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겠죠. 이제 그걸 상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네. 네, 이렇게 오늘 제 거 글까지 이렇게 3개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막상 이렇게 쓰시면은 주제별로 글쓰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차라리 랜덤 세 단어가 낫습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이걸로 저 위에 한승희 작가님, 김영신 작가님 분들처럼 꽤 좋은 글들이 나와서 요건 계속 유지를 할게요. 뭐 한 분이 써주시더라도 저는 요거 계속하고 책으로 한번 출간해 볼 거고요. 제가 방금 저번 주에 1월 글을 모아가지고 라이팅 메이트 포커스를 했죠. 근데 제가 세 번째 글, 라이팅 메이트 포커스 세 번째 다시 생각해 보니 PDF로 공유드린 파일 방금 보니까 교보에서 심사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이나? 심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문해 놨는데 혹시 종이책이 필요하시거나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2월 안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3월 되면 제가 또 외부 강연을 나가야 될 일이 많아서 조금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동화책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고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 권씩 써야 되는데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고 요 관련돼서 근황 토크는 제가 뭐 요거 말고 따로 촬영해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